네, 2023년 5월 31일 밤입니다. 이종훈이고요. 오늘 하루 종일 북한이 동창리에서 쏜 우주 발사체인지 미사일인지 많은 보도가 있었습니다. 다 아실 테니까 저의 관점을 좀 설명드릴까 합니다. 우리 이종석 국방부 장관, 김승겸 합참의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처럼 할 수 있겠느냐? 네, 이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언론이 너무 촉새처럼 떠들고 있다.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이제 천리마 1이라 그랬죠. 천리마 1로 만리경 위성을 쏘아 올렸는데 실패했다. 자기네가 밝혔습니다. 제가 아침에 방송한 대로. 조만간 빨리 발사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실패를 놓고 우리 측에서는 상당히 룰루랄라 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뭐냐? 우리는 누리호를 성공시켰는데 니들은 못했지 하는데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첩보도 어떻게 방향 잡느냐에 따라서 여론이 급격히 달라집니다. 저는 뭐 큰 사건들을 많이 처음 보도하면서 내가 스탠스를 어떻게 잡아야만 여론이 흘러간다라는 걸 좀 그걸 알고는 있습니다. 이번에 북한이 실패한 원인으로 들은 거하고 우리 측에서 인정하는 걸 보게 되면은 과거에 북한이 이 동창리에서 쏜 거는 이렇게 똑바로 지구 직선으로 남쪽으로 날아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휘어졌다 이거지. 커브야, 커브. 중국 쪽으로 많이 붙었다가 쭉 휘어지는 쪽으로 쐈어. 왜 이렇게 쐈느냐? 이게 이렇게 쐈기 때문에 이 휘어지는 이 각도에서 1단이 떨어지고 2단이 점화돼야 되는데 문제가 되면서 추락했다는 거거든요. 어청도 200km 서쪽에서. 이 저궤도 위성은요, 모든 나라가 남쪽으로 쏩니다. 북쪽으로 쏴도 돼요. 북극으로 쏴도 돼요. 남극을 향해 쏩니다. 그래서 지구의 남북극을 돌아가게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이제 빵 쏘는데 그게 일정한 가다 보면 이제 1단을 떨어져야 되는데 그 1단 떨어지는데 어떤 국가가 있으면은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계산해서 바다에 떨어지도록 쏘는데 계속 예를 들면 이집트 같은 나라가 남쪽으로 쏜다 그러면 이집트 대륙 위로 계속 날아가니까 1단이나 2단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는 우주 발사체에서 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집트는 아예 시도를 안 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빵 쏘게 되면 아프리카 대륙을 계속 넘어가야 되니까 1단, 2단 떨어지게 되면 땅에 떨어져서 사고가 나고 그 나라와 분쟁이 생겨요. 그래서 얘네는 어떻게 쏘는가 하면요. 이스라엘이 서쪽으로 지중해가 있잖아요. 지중해로 쏴버립니다. 쏘다가 이게 턴을 하면서 이렇게 돌면서 지구를 남북으로 돌게 만들어요. 이 기술이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이번에 북한이 횡으로 이렇게 커브처럼 돌게 했다는 거는 이거 상당히 어려운 기술인데 굳이 안 해도 되는 기술이에요. 저걸 왜 했을까? 저는 저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자기네 위성을 올리는데 특이하게 지중해로 쏴가지고 턴을 해가지고 90도를 옆으로 꺾어서 그러면 이게 막 고속 마하 막 얼마나 날아가는 게 턴을 하게 되면 이 중력이 얼마나 걸려요. 저는 이제 그 전에 우리 그 KT-1 훈련기를 타고 같이 조종사 후방석에 타고 이 비행기가 전투기가 훈련기가 확 회전하게 되면요 몸이 옆으로 확 우리도 운전하다가 확 틀면 몸이 쏠리잖아요. 비행기는 더 빠르게 확 쏠린다. 얼마나 쏠리는가 하면 피가 한쪽으로 확 쏠려요. 이렇게 위로 턴을 턱 하게 되면은 피가 쏠려가지고 그리고 몸이 쫙 굳는 게 내 몸무게의 구지라 그래서 9배를 느끼면서 꼼짝도 못해요. 팔도 못 들어. 팔이 안 들려. 실제로 팔이 안 들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압력을 이 발사체도 받으니까 부러지는 겁니다. 이번에 북한이 이게 부러졌다는 얘기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한다는 거는 그렇게 돌면 한 구지가 뭡니까? 10지, 20지, 난 모르겠어요. 제가 견뎌본 건 전 7지까지는 견뎌봤어요. 절도하지 않고. 전투기 조종사들이 9지에서 한 12초 버팁니다. 저는 그때 버텼는데
내려오니까 가래 뱉으니까 피가 나오더라고. 많이 나왔어요. 내가 기를 쓴 거지. 피 안 나니까 막 정신 아니려고 기를 쓰니까 목에서 피가 나왔다고. 그 정도로 힘든 건데 그런 발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북한이 저걸 개발하려고 하느냐. 저거는 앞으로 탄도미사일에 적용시켜서 탄도미사일이 땅 쏘면 이렇게 곧장 가는데 뭐 이렇게 휘어가게 되면은 MD를 피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하여간 그걸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 뭐 실패했기 때문에 북한의 과학자들을 총살할 거다라는 얘기들을 하시는데 천만의 말씀. 북한은요, 북한도 기술자들이, 과학자들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북한하고 우리 전의 차이점은 우리 항우영 같은 경우는 실패하면 욕먹을까봐 욕을 좀 많이 먹죠. 정부는 욕을 안 하는데 우리 언론들이 욕을 해. 실패했다고. 그러니까 실패를 안 하려고 누리호만 해도 자기 재임 중에 자기가 맡은 중에는 발사를 안 하려고 연기한 사례가 많았어요. 있었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항우영과 다퉜었고. 그냥 완벽한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물론 완벽하게 준비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그래도 한번 딱 한번 쏴봐야 그 문제점이 발견되는데 꼭 성경 위주로 가니까 비용이 많이 들고 속도가 느린 거지. 근데 북한은 지금 화성도 굉장히 빨리 발전해 왔었고 이번에도 아마 6월 11일까지로 잡아놨으니까 그 기간 내에 빨리 쏠지도 몰라요. 그래서 북한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실패한 과학자들을 처벌한다? 천만의 말씀. 이러다가 성공하면은요, 옛날에 김정은이가 그렇게 했지만 또 업어줄 겁니다. 업어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창리 2발사장에서 쐈는데, 전 궁금해요. 2발사장에서 쐈으면은 이 발사대에 걸어놓고 쐈다는 얘기인데, 위성사진이 있었을 텐데, 위성사진이 아직 공개가 안 됐죠. 결국은 그 위성사진은 미국이 찍어서 공개를 우리한테 줘야만 아는 거고 미국이 안 주면 모른다는 거죠. 날라올 때 이제 우리 레이더로 잡을 수는 있죠. 이번에도 어청도 200km 서쪽에서 사라졌다라는 걸 우리 레이더가 잡았는데 발사 전까지는 미국만이 아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미국에 의존해야 된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되고. 자, 지금부터 또 하나의 주제입니다. 자, 이번에 북한이 우리가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쐈습니다. 근데 이정석 국방부 장관, 김승경 합참의장 응분의 대가를 아직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물론 이번에 실패했다고 우리 언론들이 쫙 정리를 해주고 하니까 우리 누리호는 성공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응징을 안 해도 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죠. 그죠? 우리 한동훈 장관이 금이겸 의원이 뭐라 그러면은 청담동 게이트 하게 되면 탁 받아치고 우리 김당국 의원이 이모 교수 그러니까 이모가 교수 아닌데요 이렇게 받아치면서 계속 공박을 하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이 대한민국 정권에 대한 도전은 굉장히 많은데 그걸 탁탁 따박따박 잘 받아치고 거꾸로 코너라 모르는 사람이 한동훈 그 다음에 원희룡 정도만 보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렇게 과감하게 못해요. 이번에 북한이 저걸 쐈을 때 저는 8시 반에 경보 사이렌을 들었습니다. 그걸 듣고 깼어요. 이게 뭐지? 경보 알람인데 북한이 쐈구나. 근데 핸드폰을 켜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그러다가 한 20분 있다가 경계경보 발령이다 이렇게 나왔길래 진짜 쌌구나 그러면서 일어나서 7시에 방송을 준비했었는데 이제 그거 가지고 나중에 오작동이다 오발령이다 그랬는데 그냥 경계경보 해제 그러면 되는 거죠. 경계경보가 발령되면은 지하철을 세우고 모든 버스를 다 세우고 출근 시간이 가까워졌는데 대피시켜야 돼요. 지하로. 그럼 그날 하루가 다 엉망이 되죠. 이거 오발령이라고 급히 이제 했는데 오발령이 아니고 해제라 그래서 다시 출근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건 미스였지만 근데 그걸 가지고 도하 언론들이 씹어댔어. 물론 국민들은 불편하지. 저희 자녀들도 이런 그러던데 그 오발령이라고 서울시리 문자가 온 게 실수였죠. 해제, 경계경보 해제라고 왔으면 됐을 거예요. 그게 미스였고 발령은 제대로 한 겁니다. 자, 거기까지는 우리가 매뉴얼에 있었던 거예요. 이제 저쪽에서 우리 군에서 잡아갖고 알려주면은 수방사는 서울시 이렇게 통보해주면 바로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이렌 울리고 한까지는 됐는데 그 다음에 우리 군의 대응이 있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걸로 NSC 열었을 겁니다. 자, 이 군사 작전이라고 하는 거는요, 미리 다 만들어야 돼. 북한이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수많은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할 것이다 예상을 해놓고 그때 우리는 이렇게 대응한다라는 거를 계획을 짜놓는 거예요. 그걸 연습시켜놓고 그게 연습이에요. 그러다가 딱 비슷한 게 오면 요거지 하고 바로 우리 준비 바로 가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우다 루프라 그럽니다. 첫 번째 OODA인데 그게 우다라고 읽어요. 오브저베이션, 저기 하는 걸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딱 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것 중에 요거네 하고 방향이 나오잖아요. 오리엔테이션. 오브저베이션 지켜보다가 요게 요쪽으로 요런 걸 노린구나. 오리엔테이션 방향 잡구나.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한 안은 1안, 2안, 3안이 있는데 뭘로 할까? 디시전. D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go 하는 액션입니다. 그래야 응징보복이 신속하게 들어가요. 오래 끌면 끌수록 응징보복은 우리의 도발이 됩니다. 이번에 북한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응징을 안 해도 된다는 여론이 바로 형성된 것 같은데 또 그렇게 또 누리호는 성공했는데 쟤는 실패했다고 이렇게 분위기 만들면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대한 계획이 없었던 걸로 보여요. 작전 계획이 없었던 거예요. 법무부 장관은 검사 출신들이 많으니까 검사들은 이렇게 많은 육법전서를 다 외우고 다니니까 뭐가 들어오면 사실 법한 사람들 얘기해보면 그건 이래 이건 저래 사실 우리 사회에서 겪는 많은 갈등에 대한 것들이 이미 법령에는 다 해답이 돼 있어요. 그게 없는 걸 가지고 이제 법원에서 판단을 하죠. 근데 군사적인 것도 인류가 몇천 년 동안 싸우면서 이렇게 하라는 게 이미 다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작전 계획을 만들어 놓고 또 그래야만 되는 거고 그걸 안 하면은 그냥 우두커니 하고 그때 회의를 열어갖고 중지를 모은다 그러면 중지는요 신중론으로 가면서 디시전과 액션이 안 나옵니다. 오리엔테이션도 확정을 못 줘요. 북한이 뭐 하는지 몰라요. 그거는 시험 공부 준비 안 하는 학생이 시험 보러 딱 갔을 때 탁 보면은 저도 옛날에 공부 조금 했으니까 딱 보면 알면 그냥 빠바바박 풀어가잖아요. 저는 본고사 마지막 세대인데 6문제 나오면은 저건 3문제는 풀어야 되잖아요. 5문제 풀면은 거의 1등이고 그러면 시간이 없잖아요. 딱 문제 보는 순간에 그냥 풀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3문제 풀고 나면 한 4문제쯤 되면 종이 울리잖아요. 빠른 친구는 5문제 푸는 거 6문제 푸는 친구는 천재고 그러니까 그게 뭔가 하면은 어떤 문제가 나올 거다 예상해서 내가 수없이 연습을 했다가 바로 푸는 거거든. 뭐 그때 그걸 분석하고 이럴 틈이 없어. 보는 순간에 바로 가야 돼. 우리 군이 지금 그게 준비가 안 돼 있어. 제가 이제 논설위원 하면서도 뭐 사건 생겼어. 논설위원 회의하면은 이제 각 정치 담당, 경제 담당, 안보 담당들이 있는데 저도 안보할 때는 웬만한 거 설명하는데 모를 땐 참 애를 먹어요. 근데 제가 무슨 말씀드린가 하면은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인 집단에서도 가보면 준비 안 된 계획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뭐 국힘당의 북핵 특위에도 한번 활동해 봤는데 거기에 꽤 전문가들이 오셨는데 그분들이 알고 있는 북핵이나 내가 아는 북핵이나 큰 차이가 없구나. 뭐 정보기관사들도 만나보면 조금 신식 정보를 많이 알 뿐이지 진짜 정확한 건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몰라요. 근데 그럴 때 계획을 세워놓고 바로 액션 들어가야 되는데 모르니까 액션을 안 만듭니다. 플랜이 없어요. 지금 우리 합참 내가 한동훈이라는 장관은 육법전서를 다 외워서 청담동 게이트를 떠드는 김의겸한테 대항 뭐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순발력으로 하는 겁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그런 실력이 딸렸죠. 그러다가 이제 탄핵도 당해 있는 상태인데 한동훈 장관처럼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능력이 있어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이렇게 딱 됐을 때 어떻게 한다 액션해서 해야 됩니다. 이 통수권은 대통령한테 있는데 대통령의 하고 국방부 장관 이렇게 이어지는 거고 합참의장은 다 군사 참모들인데 우리 군사 참모이나 합참은 우리나라 군 최고 사령부 통합군 사령부처럼 돼 있어요. 근데 그 사령관인 김승겸 씨도 아무것도 아이디어가 없었어. 현재까지는 없었어. 북한이 이번에 실패했다니까 안 했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없었다고 보여요.
북한이 이제 다시 쏠 겁니다. 그때는 지체하지 말고 우다 돌려갖고 우리의 액션 플랜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뭘까? 동창리 앞 12LE 앞바다에다가 우리 미사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 요동반도로 날리니까 중국도 깜짝 놀라겠지. 바로 걔네가 올 때 같이 쏘는 거야. 아니면 저기 저 함경도에 북한이 알섬인가 그쪽에 표적 섬으로 쓰는데 거기다가 우리 현무를 쏴서 맞춰버린다든지 이걸 딱 준비하고 있다가 그게 은근히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겁니다. 아니면은 미국의 이지스함을 불러서라도 서해에서 요격해버리든지 SM-3로 그런 계획들을 준비해놔야 된다. 근데 임기응변 능력이 있어야 돼. 이 중지를 모으면요, 저 논설위원 회의할 때 보게 되면 중구난방이 돼요. 결국은 가장 약한 아이들을 택해.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 공화정을 할 때도 중지를 모으는 게 공화정인데 국가의 위기에는 딕타토르 독재관을 임명하도록 독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주정에서 독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면 돼. 윤석열 대통령은 잘 몰라. 근데 회의를 하면 할수록 더 모르게 돼. 왜냐하면 전부 다 모르는 소리 할 거니까. 근데 지난번 이제 북한 무인기 왔을 때는 대통령이 신속하게 집어넣어. 그건 할 수 있었지만 이건 복잡한 문제고 미국과 연결되어 있고 일본 연결되어 있으니까 결정을 못했는데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구체적인 우다 플랜 갖고 와. A, B, C안 갖고 와. 다음번에 무조건 한다.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국민들도 윤 대통령을 두려워하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이번에는 안 해도 돼요. 근데 다음번에 하게 되면 지체 없이. 그 제일 좋은 거는 이번에도 보니까 김정은이가 뭐 천막 쳐놓고 옆에 있었다. 국정원이 보고를 했는데 거기다가 우리 현무 미사일을 우겨 넣어도 돼요. 북한 요인 1,000원 암살시켜도 된다고. 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하고 계속 도발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그럼 우린 전쟁할 뜻이 없다가 딱 선언해버리고 그리고 내가 건들면 싸운다 이렇게 딱 해보는 겁니다. 중국이 팔팔 뛰겠지. 뭐 어쩔 거야. 니들이 그거 왜 안 막았어. 계속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국제적으로 끌고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럼 민노총이고 이재명이고 저렇게 설치지 못해요. 그런 단호함이 그게 딕타토르입니다. 뭐 그것까지 못 가더라도 그에 준하는 준비를 해야 되고 망설이지 말고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약간의 실수가 있어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 뭐 오발령이라고 서울시가 시인하자마자 막 언론에서 비판하면서 그래도 국민한테 경계하고 때려준 게 잘한 거지. 엉망으로 만들더니 북한이 미사일 실패했다고 하니까 더 잘됐다고 다 우리 자랑하면서 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요런 거를 대통령이 보고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종섭 장관, 김순경 합참의장 준비하시오. 그리고 내가 설 수 없더라도 하시오. 이렇게 안 하면 책임을 물어야 돼요. 그리고 윤희건 경찰청장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돼요. 단호하게 해야 됩니다. 민노총 날뛰는 거 이대로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장관들이 한동훈 씨가 그랬잖아요. 내가 국민을 위해서, 내가 국민들을 하라고 하는 건데, 내가 일신의 영달이 아니잖아. 국민을 계속 얘기했잖아. 나중에 그 친구가 어떻게 또 바뀔지 모르지만 지금 하는 말들은 맞아요. 내가 국민을 하라고 장관이 된 건데 내가 뭐해? 국민을 위해서 통수권자로서 하는 거야. 이게 NCMA라는 겁니다. 국가 통수와 군 통제, 통수권입니다. 이거를 대통령이 행사를 해야 됩니다. 이종섭, 김순경, 한동훈 장관만큼 하라. 오늘의 주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